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슈나이더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북미 산업용 제어반 적용 규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과정 공개 교육으로 진행 중입니다. 북미 산업용 제어반 적용 규정. 북미 시장에 적용되는 전기 규정을 이해하겠다. 교육 목표를 잡았고요. 실제 장비단이죠. 산업용 제어반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겠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인증 전문 업체 전문가이십니다. 미국 NRTL 또 캐나다 SCCC 인증 기관인 QAI의 최혁준 부사장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북미 수출을 위한 인증 표준이 필수인데 미국의 NRTL 제도 또 NFPA 79 장비단이죠. 캐나다는 동일한 내용의 SCC에서 인증 명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인증 진행 시 준수사항, 또 핵심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인증은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모든 사항들이 미국의 인증을 UL로 알고 계세요. UL 인증, UL 인증 했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LG의 그 제품 제품 설비의 시방서에도 UL 인증이라고 처음에 시방서에도 그렇게 못 박혀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UL 인증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한테도. 근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죠. 제가 한 10년 전서부터 미국의 인증은 NRTL입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도 아직까지도 UL 인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LG나 삼성에서도 이제는 다 시방서나 모든 자료에 다 NRTL 인증이라고 다 표기를 하고 있고요. NRTL은 National Recognizing Testing Laboratory라고 해서 NRTL을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은 밑에 오사, 우리나라 치면 노동부죠. 노동부에서 이 제도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FPA 화재보험협회 설명이 있고, 뭐 안시 있고, 미국의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용어들을 좀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NRTL은 유럽의 CE처럼 인증 마크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사에서 NRTL을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3자 인증 기관들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등록한 기관이 총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UL도 있고 QI도 있고 뭐 CSA 대부분 다 인증 기관들을 다 알고 계시죠? C 인증 진행했었으면은 뭐 튜브 아일랜드, 튜브 슈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인증기관 21개의 인증기관들을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그 인증기관에 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NRTL 마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인증 마크를 그 인증기관에 마크를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품들이 다 UL 인증 마크가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UL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이 NRTL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들자고 제안한 데가 여기 보면 NFPA입니다. 화재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에서 NRTL이라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그 예전에 과거 스토리를 보면은 1848년에 그 화재보험협회니까 보험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과거에 에디슨이 벌브를 만들고 벌브 만든 이후에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목조 건물이 많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가 많이 나는 거에 조사를 하다 보니 그 NFPA에서 전기 제품을 쓰는 제품에 대한 어떤 제도가 없더라 라고 해서 오사한테 NRTL이라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NRTL에서 그 제도가 생기면서 그 NFPA에서 4명이 나와서 시험서를 찾았습니다. 그 시험소가 UL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48년서부터 시험소가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1호로 등록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인증을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많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게 UL입니다. 그래서 이제 UL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다른 인증기관들도 많이 인증들을 받은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인증했을 때 부품을 찾다 보니까 그 UL 인증만 찾다 보면은 부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인증기관들 CSA, 뭐 튜브, 뭐 ETR, QI 인증받은 부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부품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UL 부품을 찾아서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내용은 요 밑에 보시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사 사이트인데요. 오사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각 인증별로, 인증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자기네 자체적인 카테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나 모든 설비들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반도체 설비, 2차 전지 설비, 설비에 대한 것들은 다 기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화재 감전에 대한 위험성밖에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NRTL에서 저희가 적용할 때는 그 전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용 규격이 NFPA 79 산업용 기계 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 규격, 그 다음에 UL508A 산업용 배전반에 대한 규격, 이 빨간 거 두 가지를 적용할 거고요. 둘 다 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재하고 감전에 대해서만 미국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기계적인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NFPA 79는 산업용 기계 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 규격이기 때문에 설비가 있으면 설비 전체에 전기가 쓰이는 부품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적용하는 규격이 NFPA 79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 그 설비들은 배전반을 따로 그 컨트롤 판넬을 따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컨트롤 판넬에 대한 규격은 UL508A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UL508A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NRTL에서는 오사에서 각각 그 자기 나라의 국가 규격을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각 협회에서 만든 규격을 그대로 갖다 써라라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NFP에서 만든 화재보험협회에서 만든 NFPA 79 규격을 갖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NFPA는 화재보험협회니까 UL에서 만든 규격을 UL508A를 갖다 적용하는 겁니다. NRTL의 진행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든 기계 설비에 대한 적용 규격은 필드 라벨이 적용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리스팅이라는 거는 리스팅은 그 모든 전기제 부품의 그 전자 부품들 MCCB, 릴레이, 뭐 전선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 대량 생산 제품일 경우에는 이 리스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CCB에 보면 모든 전자 부품들마다 UL 마크가 있고 뭐 다른 CSA 마크가 있잖아요. 그럼 마크는 그건 전부 다 리스팅으로 리스팅으로 진행한 겁니다. 근데 이 리스팅은 초기에 적용 규격이 부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 그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받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장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공장 심사를 받기 때문에 품질 시스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 관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리스팅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배치 리스팅은 다품종 소량 생산 뭐 이번 노트에 뭐 한 10개만 생산하고 끝 이럴 경우에는 리스팅을 진행하고 방법은 똑같이 하나 그 개별 승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대에 대해서만 승인을 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그 똑같은 제품이 10대 또 나간다 하면은 그때 또 10대를 또 다시 또 배치 리스팅 또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는 공장 심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든 설비들은 다 필드 라벨링이 적용이 되겠죠. 필드 라벨링의 용어는 똑같습니다. 필드에서 설치를 하고 검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라벨을 붙인다고 해서 필드 라벨입니다. 적용 규격은 똑같이 NFPA 79, UL508A를 적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끝에 UL508A 이벨루션이 있는데요. 다른 그 3자 인증기관마다 용어가 조금씩 달랐었어요. UL이나 인터텍 같은 경우는 LPC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리미티드 프로덕트 서비스케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저 UL508A로만 검증을 받아서 인증을 진행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 규격은 그러면 UL508A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원칙의 규정은 오사에서 규정한 대로는 필드 라벨링을 진행해서 NFPA 7구하고 UL508A 두 개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NFPA 7구가 빠졌겠죠. 그래서 508A만 받아서 LPC로 들어간 제품 설비가 미국 현지에서 NFPA 7구를 다시 또 하는 방법,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 솔루션의 UC3라고 GM 모터,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법인 얼티엄셀, 그 공장에서 지금 NFPA 7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쪽짜리 인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드 라벨링의 단점은 뭐냐면요, 대수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한 대, 10대면 10대, 한 대 검증을 받는 거나 똑같이 10대 받는 거나 다 똑같이 합니다. 한번 이번에 10대 나갔다, 그럼 10대 다 해야 되고요. 내년에 또 10대 나갔다 하면 또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동일한 제품이 올해 10대가 나간 거에 내년에 또 10대 나갔다 그러면 동일한 것도 동일한 것도 다 검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좀 더 쉽겠죠. 작년에 받았던 거니까 올해 똑같은 제품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필드에서 설치하고 검증만 하면 되니까요. 이건 뭐 리스팅에 대한 진행 절차고요. 리스팅은 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부품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 리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필드 라벨링에 대한 진행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이제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한테 발주서를 주시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제가 자료 드린 것 중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비본으로 들어가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UL508A NFPA 7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간략해서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기술 문서를 저희가 받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저희가 다 드립니다. 지금 다 드렸지만.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 규점의 그 가이드라인에 내어 있는 내용대로 검토를 하시고 회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부품을 선정하셔서 회로도를 저희한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1차 검토를 하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다 드릴 거고요. 그럼 그게 한 1차, 2차 정도, 길게는 더 3차까지도 가겠죠. 회로 검토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부품을 선정을 하시고 발주를 내서 설비를 만드시면 됩니다. 설비 만든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의 왼쪽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 이외에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비를 다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품 검사하러 갑니다. 제품 검사했을 때 또 부적합이 또 나오겠죠. 그럼 그 부적합에 대해서 또 저희가 조사본을 드리면은 그걸 또 수정을 다 하시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포장 전, FOB 포장 전에 저희가 이 사전 라벨을 붙일 겁니다. 이 사전 라벨의 그 의미는 큰 효능은 없어요. 이건 뭐 오사에서 뭐 규정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만든 사전 라벨인데, 저 의미는 설비가 미국에서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장을 가서 셋업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전기공사 업체가 턴온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전기를 공사하는 업체는 미국 업체거든요. 한국 업체가 아니고. LG 엔솔에 납품했는데 LG 엔솔이 전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청을 준 미국의 전기공사 업체,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공사 업체가 전기를 넣어주는데 턴온이 안 됩니다. 그 전기공사 업체들은 뭔가 설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줘야
그때서 턴온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턴온이 안 되면은 아이오 세팅도 못하고 셋업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자들이 몇 달씩 작업도 못하고 묶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발품을 붙이고 설비가 미국에 갔어요. 설치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셋업까지 다시 끝나셨어요. 그 다음에 뭐 거의 이제 뭐 펑셔널 세이프티까지 기능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2주 전에만 연락 주시면은 저희 미국 엔지니어랑 일정 잡아서 저희가 검수하러 갈 겁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갑니다. 미국에서 저희 QAI USA에서 엔지니어가 가서 검수를 하고 시험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IC나 EN에도 다 있는 그 머시너리 내용에 60204-1에 있는 시험 있는 내용입니다. 내전압, 접전속성, 전원저항. 요 정도 시험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요거 최종 라벨입니다. 저 최종 라벨은 그 5사에 등록되어 있는 라벨이고요. 그 시리얼 넘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서까지 라벨 붙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최종 성적서를 파이널 레포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이널 레포트를 사용처, 납품처에다가 그 레포트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럼 제조업체는 이 시점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그 사용처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처에서는 그 O사한테 권한 대행을 받은 AHJ에다가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AHJ에서 검수를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AHJ도 그 라벨을 붙일 거고요. 그러면 이 라벨이 어떤 효과냐면은 이제 이 설비를 사용해서도 됩니다. 사용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비 시운전하고 가동하겠죠. 이게 진행 절차 갑니다. 이건 이제 사전 라벨, 이건 최종 라벨.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IAS에 등록돼 있는 인증서고요. 여기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무슨 질문 하냐면요. 얼마나 걸리는지. 요 전체 일정 얼마 걸려요? 아니면은 국내에서 여기 할 때 얼마 걸려요? 이 질문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정을 얼마 딱 시기처럼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걸린다 얘기를 못 해요. 이거는. 자, 여기 보자. 기술 문서 검토해야 돼. 근데 저희가 가이드라인 드렸어요. 근데 해로도 안 와. 검토할 게 없잖아요. 해로도 검토를 해서 부적합 드렸어요. 그러면 그 부적합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시고 해로도를 수정을 하셔가지고 부품 선정 다시 하시고 빨리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 한 달 있다 올 수도 있고 뭐 2주 만에 올 수도 있고 저 얼마 걸릴지는 평균적으로 일정은 없는데 대략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한 5, 6년 진행하는 거 보면 여기까지는 한 두세 달 제품 만드는 데까지. 근데 빨리 만드시면 뭐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미국 내에서 설치하거나 검수하고 뭐 하는 건들은 뭐 한 2주 전에만 연락 주시면 되니까 한 달.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아니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캐나다는 미국하고 같은 나라 같은 조건 하에 있는 나라라고 그런지 몰라도 미국과 똑같습니다. 용어만 다릅니다. 미국은 NRTL이라고 했죠. 캐나다는 SI, 스페셜 인스펙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진행하는 거는 미국은 5사인데 캐나다는 SCC, 캐나다 표준호패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격은 미국은 NRTL 79하고 NFPA 79하고 UL508A라고 했는데 캐나다는 SP1000이라는 거는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P1000은 캐나다의 국가 규격입니다. SP1000은 NFPA 79하고 UL508A하고 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규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 방법은 제가 아까 NRT의 진행 방법 설명한 거랑 그림 똑같죠. 진행 절차 똑같습니다. 진행하는 기간만 틀리고요. 라벨만 틀려요, 라벨. 캐나다의 라벨은 SP1000이라는 규격을 넣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SCC에서 꼭 넣게끔 돼 있습니다. 왜? 국가 규격이니까. 근데 미국은 국가 규격이 아니잖아요. NFPA, 화재보험협회에서 만든 규격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벨에 저런 규격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라벨에 508A를 했으면 508A 규격을 라벨에 좀 넣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캐나다도 똑같이 AH제가 있습니다. 캐나다 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주마다 다 AH제가 있어서 AH제에다가 신고하고, 그 다음 검수하고, 그 다음에 AH제에서 사용 허가증 라벨 붙이면 저 설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벨, 사전 라벨은 뭐 저희가 쓰는 거니까 똑같고, 이렇게 라벨이 캐나다에 등록된 라벨이고, 이것도 인증, 3자 인증기마다 다 다르죠. 라벨이. 이거는 이제 SCC에서 등록된 인증서고요. 아까 NRT에는 등록된 인증기관이 21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캐나다는 15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등록된 인증기관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15개 중에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그 인증기관에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다 있죠. CSA 있고, UL 있고, 이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이제 인증기관 아니고요. 컨설팅 기관 개념입니다. 인터텍 있고, MET, 아까 그 21개 중에 있는 기관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 다 있죠. 예. CSA 있고, 저희 QI 있고, 다 있습니다. 요거 캐나다는 이제, LG엔솔과 그 다음에 하나큐셀 이것들이 캐나다에 공장을 짓다 보니까 요즘 저 인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필요 서류 중에는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정규 회로도, 부품 리스트, 영문 사용자 매뉴얼은 필요에 의해서 받기만 하고요. 저 두 가지만 보시면 저희는 진행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A씨가 연결되는 부품들은 다 승인품을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품이 꼭 UL은 아니어도 된다. UL 승인 받은 제품이 가장 많겠지만 UL을 찾다가 없으면은 다른 3자 인증기관에 인증받은 부품을 쓰셔도 됩니다. CSA도 있을 거고요. 뭐 튜브도 있을 거고 저희 QI도 있을 거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DC가 연결되는 부품들, DC 부품들은 꼭 승인품을 써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꼭 DC 쪽은 승인품을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회로상으로 봤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라이트 커튼, 리미트, 뭐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센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 위험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승인품을 꼭 쓰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UL 인증된 것만 적용해야 되는데요. 다른 인증품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품을 찾다가 봤는데, 전세적으로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요. 이런 제품들이 커스터마이징 제품들, PCB 보드, 뭐, 또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엑스레이, 레이저. 그 엑스레이하고 레이저는 그 미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만든 제품인데도 미국 인증을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꼭 인증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필드 라벨링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레포트에 뭐 NA 처리를 하든가 하겠죠. 그리고 사용처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그거는 저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 모든 그 설비에 대한 것들의 사용 기준은 최종 결정은 사용처의 책임입니다. 사용처가 내가 인증품이 아닌데도 이거 쓰겠다 하는 상황이면은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AHA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용처가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용처가 잘 협의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자, NRTL 인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미국은 이 NRTL 검증이나 인증을 안 받고도 통관이 되고 설치가 되고 사용해도 됩니다. 진짜로 사용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처에서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받고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화재 감전 사고가 났으면 그 사용처가 책임을 다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제 조건으로는 화재 보험을 못 듭니다. 못 드는 건 아니에요. 들 수는 있어요. 근데 화재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죠. 그러니까 뭔가 보험을 들기 위해서 뭔가 검증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필드 라벨링 진행 시에 기간 물어보신 거 대부분 이 정도고요.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이거는 필드 라벨링을 인증받은 제품이 독일 제품으로 나중에 또 납품될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인증을 받았는데 내년에 또 납품을 똑같은 걸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인증받고 또 하셔야 됩니다. 또 검증받고 현장 필드 라벨링으로 현장 가서 검수하고 그다음에 라벨 붙이고 성적서 받으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리스팅 했을 경우에 뭐 비용을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이제 그 리스팅 했을 경우에는 최초 공장 심사비 2,000불, 연회비 1,500불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연회비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내야겠죠.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